안녕하십니까, 박인종 선생입니다. 안세기 부분이고요. 여기 242강은 여러 동업장안에 불분명한 자금 제공이 바로 우리 사업상의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고, 이러한 갈등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회계하고 세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전에 그 237강 10월 말일자로 우리나라에 뭔가 민사소송이 좀 많이 있다, 싸움이 많이 있다, 분쟁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전 조정 장치도 별로 없고 서로 간에 승복을 안 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처음부터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들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서로 분명한 계약이나 손익 측정에 대한 약속이 없이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서로 나중에 잘못될 때 이렇게 분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새같이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가 굉장히 불안일 때는 각 동업이나 단업 사업자들이 이제 조금씩 덜 되고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달한 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파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결국 이제 갚지 못하면 분쟁이 되고, 또 결국 소송으로 가게 돼서 새로운 사업을 그 다음에 할 사람도 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분명하지 않은 것, 특히 온정주의 때문에, 또 나만 믿게라는 그런 그 개념 때문에 우리들이 분명하지 않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문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어떤 사람 상담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큰 계약서도 딱딱 10억짜리 계약서인데도 불구하고 한 장에 딱 한 장으로 이렇게 쓰는 버릇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뻐꾸러지면 이제 서로 남의 문제 조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내부 조사 보고서를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복잡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잘못되면 이제 할 수 없이 저 사람의 횡령이 뭐냐, 또 계산이 잘못되냐 해놓은 거를 이제 몇 년에 걸친 걸 다 이렇게 뜯어봐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 하는 경우도 있고, 한 장짜리 계약서에 제가 이렇게 답답한 경우는 있는데, 저희 안세기법인의 업무 집행 계약서는 이렇게 상당히 자세히 한 장짜리라 할지라도 자세히 써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지켜야 할 준법 의무가 굉장히 투명 의무가 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비교적 이렇게 손을 갖추고 하는데, 이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특히 동업장안에 자금이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 이걸 한번 먼저 보면, 자본 투자의 개념이 있죠. 이것은 정말로 이제 자기가 책임지고 출자를 해서 사업을 성공시켜서 나중에 되면 이제 나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서 성공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인데, 불입등기를 하는 것이다. 동업개인 사업자랄지라도 출자금이라고 봐서 동업계약서 작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익 배당을 받고 이익 배분을 받고, 나중에 여기 이제 종합소득 신고할 때도 또 신고 시에도 이익 배분 비율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본금 투자는 사업이 부진되거나 청산할 때 회수 불가능하죠. 또 자본금 투자이기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배당이 있을 뿐이지 고정 이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로 동업자금의 대여나 차입이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업상 대여금 차용 관계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부채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이견이 있어서 할 때는 이제 대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환을 받을 수가 있고, 차입자는 당연히 새로운 물주나 자요금 차입주를 구해서 이걸 빼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수 가능하다. 이럴 때 이제 보통은 대여할 때는 이제 저쪽 주사업자의 신용을 잘 모를 때는 그 주사업자의 어떤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해서 건저당이나 유치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해가지고 자기의 대여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 안정적으로 나중에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놓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 다음 이제 요거하고 두 개의 섞인 메자닌 증권이 나오는데, 전환사채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대여 차입으로 해서 고정이자를 지급하고 나서 사업이 나중에 잘 되면 출자금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 출자의 주가 상승액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엿보는 것이 메자닌 증권이라고 그래요. 전환사채나 신주인사채 같은 것들을 말하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자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회계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이제 구분해 봅시다.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치면 법인이건 개인이건 어쨌든 들어온 돈으로 자본금이나 이런 걸로 이제 비유동 고정자산, 토지, 건물, 기계나 생산 설비를 사게 돼서 이걸로 이제 계속 생산을 해서 판매하면 이제 기타 매출 채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회수가 돼서 다시 이제 외부 차입금을 갚게 되시죠. 그런데 재무상태표에는 자본금 투자액은 이렇게 출자금 자본금이 여기다 잡히고 그 다음에 단순 대여 차입한 것은 요 2번 이 단순 차입금을 여기다 이렇게 잡히는 것이죠. 여기다 2번이. 그 다음에 이런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중간줄에 잡히는 거예요. 3번 이렇게 이제 재무상태표 구성이 돼서 이것이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 차입금을 남이 빼가면 다른 사람 차입금을 넘겨놔야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차입을 할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이제 그래서 처음에 보통 이제 사업주들은 잘 안 될 때 아니면 자기가 은행에 신용이 없을 때는 아는 분한테 이제 빌려서 일단 시작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잘 된다 싶으면 은행에 차입금을 시도해 가지고 되면은 그 차입금을 빌려 가지고 개인적 차입금을 갚아서 이제 자기의 단독 사업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축지법 효과, 레버리지 효과죠. 처음에는 이 아는 사람의 자금이 없으면 아예 시작할 수가 없는데 이걸 빌려다가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은행을 통해서 더 저리의 자금으로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제 자기의 단독 사업을 가는 것이 바로 축지법 효과, 레버리지 효과다. 그런 얘기예요. 지렛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금에 대한 이 개념의 것이 손익계산서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볼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에선 우리 총 매출 수입이라고 있다고 치면 원부자재, 인건비 있는데 이 자본금 투자에 대한 건 이익에서 나중에 배당을 받아가지만 자금에 대여 차입에 대한 것은 지급이자를 여기서 아예 고정 원가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시죠. 고정 원가로 떨어져 나가서 순이익 계산할 때 이제 그 전 단계가 자본금 투자에 대한 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고 그 이후 순이익이 나오고 나서 배당을 하는 것이 동업자본금 투자에 대한 방법이고 요 매장인증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지급자로 가다가 나중에 배당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동업자본금의 자본금이냐 대여금이냐에 따라서도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다르게 표시되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손익계산서에서도 이익을 계산할 때 원부자재가 항상 문제인데 다른 것들은 뭐 뻔히 그냥 그 기간마다 딱딱 지급되는 게 눈이 띄는데 원부자재는 이제 기초이율 제고해서 매입을 하고 기말까지 뺀 나머지가 원가니까 보통 이런 거에 대한 약정을 안 해요. 손익계산을 할 때는 기말 제고 자산을 빼고 난 나머지 순기여이익에 대해서 정산해준다 이런 개념을 안 잡으면 또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또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자금 태여나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이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호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이걸 갖다 우리 영어로는 going concern, G-O-I-N-G, C-O-N, C-E-R-L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가는 조직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going concern. 기업은 누구나 영속하기를 원하죠. going concern. 이렇게 going concern이 되려면 서로 간에 쌍방이 이런 자금이나 출자금에 대해서 분명한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장짜리로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안 돼요. 이 뒷변도 없어요. 한 장짜리로 계약하는 건 안 된다. 분명한 계약서 있어 상세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익 측정 방법을 명시해야 된다. 이제 판매분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판매액의 매출액이 일정 부분이 아니면 실적의 일정 부분이냐 이런 거를 명시해야 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알아서 이익 나면 주겠다. 이렇게 되면 그 이익이라는 측정이 잘못됐을 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서 신뢰 관계가 상실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재무나 회계, 세금 상태를 공유해야 돼요. 정보를. 내버려두면 결국은 견물생십이라고 돈에 탐문을 내서 혼자 갖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우호적으로 하려면 수시하게 여러 가지 회계나 세금 정보를 공유해. 여기에 모든 재무 상태가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매월 소득세 원천세를 항상 본다든가 3개월 단 부가세 신고서가 어떻게 제대로 식구되는지 본다든가 6개월 단위 반기계보고서 또 연 단위 연차 결산서를 항상 입수해서 공유하고 요새는 또 온라인으로 다 공유되니까
그걸 공유해서 바빠서 못 본다 하더라도 받아야 돼요. 받아서 보는 척이라도 해야 상대방이 긴장해서 어떤 숫자가 맞게 보고를 하고 또 맞게 계산을 측정을 해서 우리의 그 이해 관계의 그 공유를 서로 문제없이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업을 할 때는 철저히 약속을 지키고 또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철저한 문서가 중요하고 또 그 약속 이행에 대해서 평소에 늘 볼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있어야 되겠다. 그걸 보고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 없으면은 나중에 결국 싸움 돼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그 가던 사업이 고잉 콘스턴, 즉 계속 사업이 안 되고 중간에 폐쇄가 되거나 아니면 폐업이 돼가지고 갈라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다리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둘이 붙어 있을 때가 이게 서 있지 갈라지면 끊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계곡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신용과 계약 또 이런 것이 이제 지속되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윤종 회사였습니다.